안녕하세요. 추쌤입니다. 자, 오늘 수원 해설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지수 부등식이 나왔죠? 뭐가 보여요? 그렇지. 공통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은 6분의 1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 치환했을 때 범위가 새로 생기는 게 느껴지겠죠? 자, 그럼 얘는 당연히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당연히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 x가 0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게 눈에 확인이 될 거야.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6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지수계산 36이 되겠죠. 그렇죠? 자, 6분의 1의 0제곱은 당연히 1이 나오면서 t라는 범위가 1부터 36까지 나오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변형을 했으니까 저걸 다시 써주게 된다면 자, t제곱 빼기 at 플러스 b가 0이야. 뭐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럼 얘도 아래로 블록이니까 잠깐 그렸을 때 얘들아 아래로 블록에 0보다 작은 부분이 뭐다? 1부터 36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등호는 빠지셔야 되겠죠. 왜? 등호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 등호 빼주시고요. 그럼 1하고 36이니까 그냥 두 근을 1하고 36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때 t의 두 근은 1하고 36. 그치? 왜? 어차피 우리 경계값은 근에서 나올 거니까.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a가 되겠죠? 그게 37이 될 거고. 자, 두 근의 곱은 b는 둘이 곱하면 36이 된다. 자, 그럼 문제에서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큰 어려움 없을 거야.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지수부등식인데 2차 함수꼴을 보이는 지수부등식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좀 식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4분의 1 x제곱을 t라고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지금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다 밑줄 하나 치자. x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근데 나는 지금 t로 봤으니까 지금 애들아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존재하진 않으니 당연히 t를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지수함수니까 0보다 크다를 한번 설정한 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전개했을 때 t제곱에 빼기 36t에 플러스 128이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얘를 인수분해를 잘 하게 된다면 얘는 누구랑 누구냐면 32랑 4가 나올 거야. 자, 곱하면 128 나오고 더했을 때 36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자, 아래로 블록을 그렸을 때 당연히 4 이상의 32 이하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최대 최소가 4랑 32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일단 t가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하셨고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 구하는 거야? 그렇죠. x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럼 다시 바꿔준다면 자, 누가 4분의 1의 x제곱이 누구랑 4랑 32 사이가 되겠다. 이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밑을 좀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자, 4로 바꿔주면 너무 좋겠지만 32는 4의 거듭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2로 바꿔주는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자, 이 친구는 2의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이 친구는 2의 5제곱이 되니까 밑이 2, 증가함수인 밑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면서 2 이상의 5 이하가 되겠다까지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x의 최소가 될 거고 x의 최대가 될 거니 두 개를 뭐하려? 빼는 거네. 자, 최대에서 최소를 빼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5를 더하는 거가 똑같겠죠. 그러면 2분의 3으로 결정이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됐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그냥 문제 잘 보고 치환하면 범위 생기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문자에 대한 것을 잘 구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지수 부등식이긴 하지만 밑이 변수인 지수 부등식이 되겠죠. 자, 잘 보시면 지수 부등식에 밑이 변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기로 했어요. 왜? 얘들아, 밑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그랬지? 그렇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고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당연히 첫 번째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다. 이걸 먼저 나누고 풀어야 되겠죠. 자, 위에는 증가함수일 때고 밑에는
감소함수일 때니까 야 밑이 1보다 크네. 그러면 지수를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증가함수이므로 4x 플러스 3이 x 빼기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증가니까 바뀌지 않을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얘를 계산하시면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자, 그럼 너무 쉽잖아. 그럼 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바뀌겠죠. 왜? 여기서 밑이 감소함수니까 얘랑 부등호 반대겠지. 그럼 얘도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요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면 x가 1보다 크고 x는 마 2보다 크니까 둘의 공통 범위는 뭐야? x가 그렇죠. 1보다 크다야. 자, 안 되는 친구는 자꾸 수직선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공통 범위니까. 자,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랑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가 않죠. 왜? 자, 얘는 항상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미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답은 뭐다? x가 1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미치 변수인 경우에는 범위를 나눠서 꼭 풀어주셔야 돼. 왜? 부등호 방향 때문에. 부등식이 제일 중요한 건 부등호의 방향입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자, 지수 부등식이 나왔는데 자, 계속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빨리빨리 판단해서 내신을 풀어내야 되겠죠. 자, 미치 변수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럼 당연히 x가 첫 번째 뭐보다 클 때? 그 똑같이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로 먼저 좀 표현을 좀 해보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x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니까 얘가 조금 더 구하기가 편하겠죠. 자, 밑이 이제 동일해졌으니 그럼 위에만 비교하면 될 건데 당연히 증가함수이므로 뭐가 절대 안 바뀌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럼 2차 부등식에 풀고 얘를 풀어준 다음에 뭐만 하면 돼? 쭉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원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x가 1인 것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케이스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자, 얘는 등호가 있을 때 부등호에 등호가 있을 때 x는 1을 판단하는 거지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 봐, 자, 얘부터 한번 좀 처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자, 다 넘기면 x제곱 빼기 6x 빼기 7이 0보다 크다 이니까 자, 아래로 블록 그렸을 때 일단 근이 당연히 누구랑 누가 나오냐면 x-7하고 x 플러스 1이니까 마 1하고 7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 자, 얘들아 내가 못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 틀리지 말라고 그리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7이니까 위에가 되겠죠. 그럼 자, x가 마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7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1보다 클 때 보는 거니까 1보다 크고 그럼 얘는 안 되겠네. 음수니까. 그렇지? 그럼 얘밖에 안 되니까 정답은 처음엔 x가 7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자, 두 번째 볼게 얘들아. 자, 1 본인이 놓칠 것 같으면 그냥 하세요. 얘들아 밑이 1이면 무조건 얘는 1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1이 될 거야. 얘들아 1은 1보다 크다는 절대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얘는 삭제시키고 자, 이제 0과 1 사이인데 얘들아 얘 뭐야? 완전히 부등호 반대가 될 거니 자, 이 친구의 답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7까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 1부터 7까지랑 0부터 1까지의 공통 범위는 당연히 누구다? 그냥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자, 외워 그러시면 안 돼, 얘들아. 외워 그러시면 안 돼. 자, 수익선 한 번만 더 그려보자. 자, 0부터 1까지는 대략 이 정도가 될 거야. 되게 조그만한 거.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고 7은 저 멀리 있을 거니까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당연히 포함되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요. 자, 그래서 답은 몇 개? 두 개예요. 얘 또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이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고 일단 부등식 제발 공부하면서 수직선도 좀 그려주시고 수직선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시면 좀 머리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시 미치 변수인 지수 부등식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분명히 알겠어.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힌트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힌트는 딱 하나겠죠. 야, 밑이 얘들아 당연히 어때야? 밑이 동일해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은 되게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죠. 자, 밑을 내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로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왜? 얘들아 밑이 뭐든 간에 지수가 보면 그렇죠. 0이 된다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밑이 똑같아졌죠? 그리고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밑이 변수가 있으므로 어떻게 범위를 나눌 수가 있겠어. 자, 첫 번째 범위는 뭐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자, 증가함수. 자, 두 번째는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잘 처리 좀 해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첫 번째 얘부터 좀 처리를 하게 된다면 x제곱 빼기 4x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x 빼기 4가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밑의 범위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겠죠. 자, 아직 계산도 안 했어요. 밑 조건만 보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증가함수니까 지수를 비교했을 때 x 빼기 2가 0보다 작아야 되니 x가 2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네 공통범위를 한번 찾아볼게. 그럼 얘도 처음이니까 그냥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아요 하니까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커야 되니까 자,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겹치는 부분 여기가 되겠죠. 첫 번째 식은 뭐야? 아, x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올 수 있겠다. 답이.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밑에가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차근차근 봐봅시다. 얘들아, 지금 당연히 부등식이 두 개씩 있으니까 연립부등식을 풀어내셔야 되는 거겠죠.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랑 얘는 완전히 부등호방이 반대죠. 오른쪽을 보면. 그럼 얘가 봐봐.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 했으니 여기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야. 얘들아, 0보다 크고 큰 쪽을 구해야 돼. 잘 보세요. 자, 그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을 일단 우리가 판별을 좀 해볼 거야. 얘가 식은 있는지 없는지. 잠깐만, 우리가 판별식을 때리게 된다면 판별식을 때리면 자, 4 빼기 1이니까 0보다 커요. 맞아? 그럼 4 빼기 1이 0보다 크니까 두 식을 같네. 그럼 우리 다시 그림 좀 그려볼게. 자, 오른쪽에 잠깐 옵니다. 자, 아래로 볼록 그렸어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럼 당연히 근해 공식을 써도 되고요. 근해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던 거 한번 해볼게. 자, 이게 뭐냐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자, 3이 더해져야 되니까 여기서 3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래서 자, 근해 공식에도 아마 이 답이 나오는 게 확실해질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럼 또 차근차근 해볼게. 그럼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0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여기가 되겠네. 그래서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 문제에서 뭐냐면 0부터 4까지랑 여기를 볼 거야.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 얘들아, 대략 계산하면 이 친구는 0.뭐뭐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왜? 루트 4에서 루트 3 빼면 1은 안 되죠. 근데 양수는 맞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따지면 얘도 3.뭐뭐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루트 3이 1.뭐뭐니까. 그치? 자, 그럼 얘를 둘이 동시에 합쳐버린다면 자, 0보단 크고 2 빼기 루트 3보다 작아. 또는 2 플러스 루트 3보단 크고 누구보단 4보단 작다. 여기까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마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얘입니다. 여기 제일 어려워요. 얘가. 얘를 따지는 게 제일 어려울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자, 이 범위에서 감소함수니까 지수를 비교했을 때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얘들의 공통범위 찾을 거니까 잘 들으세요. 얘들아, 2보다 크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여기는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2보다 크고 하니까 봐봐. 다시 말합니다. 얘가 아까 뭐라고 해서 3.뭐뭐니까 그럼 얘랑 얘 사이가 되겠죠. 2보다 다 크잖아. 전부 다. 됐어? 자, 그럼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x의 정보는 2 플러스 루트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얘 또는 얘라고 쓰시는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고, 자,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보고 선생님 저거 이거 못 풀겠는데요. 얘들아,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부등식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그 앞에 밑줄 하나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항등식이 되겠죠? 항등식. 자, 어쨌든 항등식이든 어쨌든 간에 저 지수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럼 3x 제곱을 선생님이 이제 t라고 놓고 본인도 t라고 놨을까요? 그렇지? 그럼 t가 뭐보다 크다? 그렇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지수 함수 잡아 잠깐만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보면 얘가 있고 증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 x축이잖아. 그렇지? 그럼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치역은 얘가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요것 때문에 자꾸 t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범위가 있으면 잘 따져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 바꿔봅시다. t제곱에 빼기 3t에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니까 다시 보면 얘는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인데 제발 범위를 줬으니까 그림 좀 그립시다. 자, 잠깐 오른쪽으로 와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아래로 볼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린 다음에 다시 축을 알려줬네. 축을 지금 t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범위를 잠깐 보시면 어디부터 볼 거냐면 0보다 크다니까 0은 여기 있겠지. 얘보다 크다 오른쪽을 볼 거야. 왜? 당연히 2분의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t가 0이라는 게.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여기부터 이렇게 된 부분이 항상 0보다 떠 있어야 된다. 그럼 얘들아,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돼? 자, 봐봐. 요 핑크색을 봤을 때 0보다 항상 떠 있으려면 0은 이 핑크색의 무슨 값? 제일 작은 값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자, 얘가 t축이 돼야 되겠지. x축 아니야?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렇지? 자, 그럼 뭐야? 아, 그냥 최소값 구하는 문제구나. 최소값. 그래서 자, 그럼 2분의 3을 대입해야 되겠네. 자, 2분의 3 대입하면 t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얘는 당연히 이 핑크색의 최소값이 나올 거고, 자, 최소값은 자 4분의 9에서 빼기 2분의 9 플러스 a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 좀 해봅시다. 얘는 a, 그 다음에 4분의 18이니까 4분의 a 빼기 4분의 9가 나올 거지. 그래서 자,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를 좀 해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얘가 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얘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가 누구보다 0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이 되겠죠. 그럼 a가 뭐야? 아, 4분의 9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다. 이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얘도 뭐 항등식 문제지만 어떻게 풀면 된다야? 야, 나 막 판별식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2차 부등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에 잘 맞춰서 그리는 거지 그냥 선생님 모든 실수면 항등식이면 항상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제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걸 따져봐도 판별식보다 이제 오류가 적을 거니까 알겠죠? 한 번만 잘 따져주세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도 이번엔 문제를 줬죠. 범위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지금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얘도 너네가 뭐부터 해? 치환부터 좀 할 생각은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럼 치환을 할 때 당연하게 2분의 1 x제곱을 선생님이 t라고 놓을 거고요. 자, 잠깐 그려볼게. 감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대충 그려주시고 작으면 여기가 되겠다. 자, 잘 봐야 돼.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린 거지. 선생님 왜 위에 그리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이 나오냐면 2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럼 2보다 어디야? 위에 있겠죠. 그럼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얘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2보다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봐봐. 왼쪽으로 가면 위가 올라가니까 되는 거야. 또 이상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치환한 걸 그대로 써주게 된다면 얘는 4분의 1의 t제곱에 플러스 t에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당연히 얘도 2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 자, 그럼 아래로 보려고 쭉 그렸을 때 확인을 좀 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친구를 다시 위에서 4분의 1로 묶어주게 된다면 t제곱에 플러스 4t가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끝까지 계산 안 해봐도 알 것 같아. 축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자, 여기겠죠. 2가 대략 그냥 대충 상대적인 위치만 표현하면 되니까 t가 2일 때야.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으니 오른쪽만 볼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 노란색을 색칠한 부분에서만 확인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대요. 자, 그럼 당연히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 노란색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무슨 값만 찾아주면 돼? 그렇지. 이 노란색의 최소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왜? 이 최소값이 0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항상 나머지 것들은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2일 때니까 t에 2를 대입하시면 자, 2 대입할게. 4 더하기 8이니까 10이죠. 그러면 얘는 최소값 3 플러스 k가 나올 거야. 얘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왜? 자, 말하는 거야. 0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t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얘가 항상 떠 있죠. 그리고 요렇게 t가 둘이 붙어 있어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항상 떠 있겠죠. 그럼 k가 뭐보다? 마3보다 크거나 같다. 요 정도만 처리하시면 괜찮고, 그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정답은 마3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자, 선생님 지금 2차 나오면 계속 뭐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자꾸 그리고 있죠. 그래프 안 그리고 틀리지 마시고 제발. 알겠죠? 또 여기서 판별 써가지고 이상한 답 구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이 자외선 문제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자외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자외선 차단 필름을 한 장을 붙이면 80%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 얘들아 한번 봐봐. 내가 이제 들어오는 자외선을 자 A라고 잡을게요. 자, 얘 자외선의 양이야. 얘를 80%나 차단한다는 건 자외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양에서 100분의 80만큼을 줄여 나갈 건데 한 번 할 때마다 80%니까 n번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 필름을 최소 몇 장 붙였을 때, 저 n을 자꾸 늘렸을 때 자외선을 9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봐봐. 이게 뭐냐면 자, A야. 자외선 양이 A라 그래서 얘를 99.9%를 차단할 거면 1 빼기 100분의 99.9%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볼게. 얘들아. 그럼 남아있는 자외선. 얘들아, 지금 이 한글을 조금 국어? 한글 할 수 있죠? 봐봐. 얘는 남아있는 자외선의 양이죠. 생각해봐. 자외선이 있는데 얘만큼 줄였으니까 남은 자외선의 양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자외선의 양이야. 그치? 자외선의 양이면 자, 우리 진짜 생각을 좀 해야 돼. 얘들아, 99% 이상 차단한다는 건 남아있는 자외선 양이 누가 더 많아야 되냐면 당연히 얘가 더 많거나 같으면 되겠죠. 99.9% 이상 차단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히 자외선의 양이 더 작아야 되겠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 국어 못하면 안 돼. 또 한숨만 나와요. 또 안 돼. 국어. 그래서 또 이 영상 보고 피식피식 거리고 있지 말고 얘들아, 그 심각한 거야 국어. 여기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A가 똑같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80은 100분의 20이니까 그럼 얘는 5분의 1의 n제곱이 나올 거야. 자, 계산한 거야. 여기 어차피 A 날아갈 거니까. 그리고 크거나 같대. 자, 이 친구는 잘 볼게요. 얘는 1000분의 999니까 남은 건 1000분의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잠깐 밑을 바꿔볼게요. 얘는 5에 n제곱으로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 얘가 100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5의 거듭제곱수 중에 얘들아, 필름을 당연히 얘들 이 생각해야 돼. 여기서 n은 무조건 자연수가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스님 자외선 필름을 찢어서 붙이면 되잖아. 찢는다. 안 돼.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비교했을 때 5의 세제곱까지 외우고 있어. 5의 세제곱은 125야. 그치? 그럼 5의 4제곱은 625. 엄청 커지죠? 그럼 일단 5를 곱하면 커질 거니까 최소 5장은 붙여야 남아있는 자외선 양이 적어지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걸 잘 곱씹어서 들어보세요. 그럼 되게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국어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부터는 이제 로그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로그 방정식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혹시 기억합니까? 그렇죠. 진수 조건이죠. 이 진수 조건을 안 따지고 푸시면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진수 조건만 잘 따져주는 연습 좀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진수는 x 플러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2x 플러스 7이라는 애도 있으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그럼 얘부터 한번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커야 되니까
자, 수직도 한번 또 그려봐야 돼 또.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3.5죠. 얘들아, 마이너스 3.5보다 크고, 자, 잘 봐야 돼, 선생님 말을. 3.5보다 커, 마이너스 2보다 커. 그럼 공통범위는?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를 고르면 되는데, 그럼 답은 얘들아 봐봐. 4번하고 5번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데 마3이 있으니까. 그쵸? 자, 한번 또 해볼게. 자, 밑을 맞춰야 되니까 2를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2x 플러스 7과 똑같겠죠. 밑이 똑같으니까. 자, 비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7이니까 넘어가.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이니까 x가 뭐 아니면 뭐 나와? 마3 아니면 1이 나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래서? 마3하고 1이 이게 답이 있잖아.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한 애들이 있다니까. 이거 완벽한 낚시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만 골라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1밖에 안 되겠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진수 조건을 안 따진다? 미친 거죠. 그냥 틀리겠다는 거야. 알아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로그 방정식의 문제인데, 이거 조금 특별하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진수는 똑같다는 게 느껴지고 밑을 비교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진수 조건부터 따졌을 때 x 빼기 2가 0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2보다 큰 건 얘들아 당연히 1번하고 3번은 체크하시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좀 나눠서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얘들아 밑이 뭐든 간에 자, x 빼기 2 진수가 1이 된다면 항상 뭐가 되죠? 0, 0으로 통일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x가 3이 되고 이 3은 진수 조건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채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밑을 볼 건데 얘들아 밑 봐봐. x제곱 빼기 2x와 2x 빼기 3이 똑같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밑 조건을 만족시키긴 하셔야 돼. 자, 밑 조건은 뭐냐면 둘 다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돼요. 자, 얘는 달라. 지수랑 밑이 1이 되면 얘들아 정의할 수가 없다야. 알았죠?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조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일단 계산 좀 해보시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x가 1 아니면 3이 나올 거야. 괜찮겠어? 자, 근데 말했잖아. x가 1은 얘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탈락할 수밖에 없지. 그럼 3이 되는지를 확인할 건데, 자, 당연히 일단 답은 3밖에 안 나오니까 답을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자, 밑 조건은 다시 x제곱 빼기 2x도 0보다 크고 그리고 2x 빼기 3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3보단 커야 되겠지. 자, 얘는 0보단 작고 또는 2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안 될 거 아니야.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1이 되면 안 된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빼기 2x가 1이 되면 안 된다랑 얘도 2x 빼기 3이 1이 되면 안 된다까지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x는 2가 아니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될 수가 없지. 왜? 아마 무리수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답을 낼 때는 보기가 있으니까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밑 조건까지 잘 따져주시는 문제가 꼭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알아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조금 어려워. 잘 보셔야 돼. 따지기 좀 많아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로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자, 여기서 문제를 줬네.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자, 얘는 당연히 x께 되겠죠.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자, 그럼 일단 또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게 있죠. 뭐? 진수 조건부터 따질 거야. 첫 번째 진수는 x가 0보다 크고 자, 2 빼기 x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2보단 작아야 되겠죠. 첫 번째 얘와 자, 근데 여기도 안 있네. x가 마이너스 k보단 커야 돼. 그렇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 따졌으니까 0과 2 사이랑 마이너스 k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k에 대한 걸 아직 모르니까 일단 갖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합쳐야 되겠네. 자, 더하기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죠. 진수가 걔가 누구? x 플러스 k랑 똑같으니까 x제곱 빼기 2x가 아니고 빼기 x 플러스 k는 0이다 까지 나올 수가 있을 거야.
자, 아마 여기까지 했을 텐데 아마 여기를 조금 체크를 안 하시고 넘어가면 흔들지 않을까라는 거게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 자, 아래로 블록을 딱 그려주신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니까 당연히 축을 이렇게 그려서 오케이, 두 개를 만나게끔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축을 좀 볼게. 축은 x제곱 빼기 1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자, 그럼 두 실근이 나온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0과 2 사이에서 두 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것도 이제 근의 분리에 이제 뭐가 돼? 유형에 응용이 되는 거야. 잘 봐. 0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2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근보다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확인? 왜? 그래야지 저 안에 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k보다 크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일단 처리부터 해볼게.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지? 그렇죠. 판별식을 먼저 써봐야 되겠죠. 자, 판별식입니다. 1 빼기 4k가 0보다 커야 되겠지. 따라서 k는 4분의 1보다 작겠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축은 나왔으니까 신경 안 쓸게요. 자, 경계값이죠. 0을 넣어볼까? 0을 0 넣으면 함수값이 양수잖아. 첫 번째, f0은 양수가 나오고 f2도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위에 있으니까. 그럼 0 넣었을 때는 k가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k가 2, 그러니까 x에 2를 넣었을 때 4 빼기 2니까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 따라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올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얘들아, 지금 보시면 k가 마이너스 k가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 0과 4분의 1 사이를 했을 때 얘가 항상 되냐? 그럼 얘들아, 너 봐. 마이너스 k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k는 한번 확인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그래서 그럼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k는 요 사이인데, 그럼 얘는 무조건 일단 마이너스 k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확인해보자. 그렇지? 음수지. 얘들아, 봐봐. 그럼 얘가 음수보다 큰 수지. 음수보다 크고 0과 2 사이를 무조건 만족시킬 거니까 그냥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통범위가 되겠지. 얘네 둘에. 됐어요? 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따져갈 거는 없다. 그냥 얘는 무시당할 거야. 결과적으로 무시당하는, 처음부터 무시시키면 안 돼. 다시 0과 2 사이를 조사를 해서 봤더니 K의 범위가 나왔고, K의 범위를 다시 적용해 보니까 아,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근의 분리의 일종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 보시고 하되, 내가 말했잖아. 근의 분리는 2차 함수 또는 2차 부등식, 이때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근의 정보를 줬을 때 좀 쓰는 게 좋아요. 알겠죠? 요거를 잘 챙겨 가시고 풀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2번부터는 무슨 문제냐면 일반적인 로그 방정식 문제보다는 또 치환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두 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자, 두 근을 줬어.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x를 선생님이 뭘로 잡는다? 알파와 베타로 잡고, 얘는 무조건 둘 다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이거 쓴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x에 대한 근을 구할 거니까 x로 표현을 좀 해줬고요.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크다까지 해줬으니까 제발 변수와 범위를 자꾸 체크하셔야 돼. 왜? 내가 왜 이거부터 따지냐? 아까 말했죠? 치환할 거라고. 그렇지? 치환할 거니까. 자, 갑니다. 그럼 로그 2x를 t로 치환할 건데, 잘 봐. 일단 로그 함수의 치역은 뭐야? 실수 전체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다만, 자, 당연히 치환했으니까 이제 t가 두 개로 바뀌겠죠. 첫 번째는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로 바뀔 거야. 두 근. x가 알파고 베타니까. 자, 그럼 얘는 볼게. t제곱에 빼기 5t에 플러스 4가 0이에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근의 합인데, 얘들아,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할 거면 알파랑 베타를 더할 건데 로그 계산상 더할 수는 없겠죠. 진수끼리는. 그래서 얘는 직접 인수분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t가 1 또는 4니까 바꿔주시면 얘가 로그 2의 x가 1 또는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x가 뭐죠? 2 또는 2의 대제곱이니까 16이 나올 거야. 아,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직접 구하는 게 빠르겠네요. 알파, 베타. 그치? 자, 둘 다 양수 만족했고요. 둘이 더하시니까 정답은 18이 나오게다가 끝이 되는 거지. 괜찮아? 됐어요? 자, 보통 우리 이거 근거계수를 많이 쓰죠. 왜?
말이잖아. 2차 방정식 풀이를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줬어?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돼? 그럼 근각계수. 근각계수에도 안 보이는데 그럼 뭐 마지막? 근해공식까지 가야 된다. 라는 거를 잘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 외우는 것보다 얘들아 당연히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도 일반적인 방정식,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근은 x죠.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 놓고 얘도 마찬가지. 뭐보다 크다? 일단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자, 왜냐? 첫 번째, 진수랑 밑조건을 잘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진수 조건은 x제곱이 0보다 크다니까 얘는 x가 0만 아니면 되는데 자, 밑이 x잖아. 0보다 커야 되면서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따라서 0이 아닌 모든 실수랑 x가 0보다 크다는 당연히 0보다 크고 동시에 1은 안 돼야 되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 얘는 알파, 베타는 0보다 크지만 당연히 1이 돼서는 안 된다까지는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럼 로그 5x. 자, 얘는 더하기 625가 뭐냐? 5의 4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4 로그 x분의 x의 5가 되고 빼기 5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좀 치환을 좀 해볼게. 여기서 당연히 로그 5의 x를 선생님이 t라고 치환할 거고 당연히 t는 양수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지수지 그거는 일단 로그는 치역이 모든 실수야. 자, 한번 따져볼게. 얘는 t 플러스 자, 얘는 로그 x분의 5랑 로그 5의 x는 당연히 그렇죠. 역수 관계니까 t분의 4 빼기 5는 0이니까 자, 계산해볼게. t제곱 빼기 5t 플러스 4가 0이니까 t는 뭐 아닌 뭐 나와? 1 아니면 4가 나오는 게 또 확인이 되겠죠. 직접 구할 수 있겠네. 그럼 t가 로그 5의 x니까 얘가 뭐라고? 1 또는 4가 나오겠죠. 그럼 x가 뭐예요? 5. 그리고 x는 하나 더 5의 4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두 근의 곱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은 5의 5제곱이 되겠다. 자, 5의 5제곱은 계산할 수 있지만 굳이 여기서 보기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진수 조건하고 밑조건을 자꾸 따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그래 안 틀려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두 근의 곱이니까 도 마찬가지죠. 근을 x를 알파, 베타라고 놓고요. 자, 진수 조건 좀 따져봅시다. 당연히 지금 변수가 진수에만 있으니까 둘 다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까지는 이제 바로 볼 수 있겠죠? 9분의 x랑 x니까 둘 다 0보다 크다를 진수 조건을 여기서 따져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분리 좀 해봅시다. 자, 분리할 거야. 자, 얘는 로그 3의 x에 빼기 2가 되겠죠? 로그 3의 9가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8 로그 3의 x 나올 거고 플러스 23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로그 x가 되게 공통으로 많이 보이니 로그 3의 x를 선생님이 t라고 놓고 볼게요. 자, 당연히 t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여러 말하기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렇지? 로그 함수는 모든 실수야. 그렇지? 그러면은 t 빼기 2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3은 0이니까 또 천천히 계산한다. t 제곱에 자, 마이너스 4t니까 마이너스 12t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7은 0이 나오면서 t가 3 아니면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난 x를 구할 거니까 다시 여기서 3하고 9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x는 첫 번째 뭐다? 3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3의 9제곱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짓 하는 데 있어요. 또 선생님 9가 나왔으니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뭐라 그래? 1하고 2를 대답하는 친구인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얘들아. 진짜 큰일 나. 자, 그럼 두 근의 곱이니까 정답은 3의 12제곱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진짜 이거 낚인다. 3하고 9니까 1하고 2라고 쓴 다음에 두 근의 곱 2. 1번에 답이 있죠. 유도한 겁니다. 의도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틀렸으면 얘들아 정신 좀 차리세요. 알아서 정신 차려서 낚이면 안 되겠죠. 바꿀 수 있잖아. 그렇지? 바꿔야지. 알겠습니까? 낚이지 마세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밑이 얘들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자, 미치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로그로 보는 친구는 있는데 얘들아, 이건 로그보다는 당연히 지수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지수 방정식이니까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 흐름을 좀 볼게요. 첫 번째, x에다 1을 넣어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은 얘들아, 왼쪽과 오른쪽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자, 1 넣어볼게. 그럼 1의 0제곱은 9다. 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은 지우시면 돼요. 오케이? 1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생각 2번이 요런 생각이 드셔야 돼. 자, 2번은 저 지수에 있는 로그를 내가 처리할 수가 없겠다. 그럼 저 로그를 빨리 끄집어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로그를 저 지수에 있는 로그 있지? 저걸 끄집어 내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로그의 성질을 기억하셔야 되겠지. 로그에서 얘들아, 진수의 지수는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준을 저기 위에 있는 밑 3을 볼 수가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는 거죠. 자, 로그 3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자, 그럼 왼쪽만 달아? 오른쪽도 같이 달아주셔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자, 1에 놓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똑 떨어지면서 로그 3의 x가 몇 개가 돼? 그렇죠. 2번을 곱하는 요런 행위가 될 거고요. 자, 요것도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꿔질 수가 있겠죠. 그럼 로그 3의 9는 2가 되겠고 플러스 로그 3의 x가 되는 게 확인될 거야. 괜찮겠어 여기까지? 그렇죠. 2번은 얘들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15번이 되게 중요해 그냥. 그래서 유형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나는 또 로그 3의 x를 우리는 어떻게 t로 치환하겠죠. 또 t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는 t제곱은 2 플러스 t가 되면서 t제곱 빼기 t 빼기 2가 0이 나오겠죠. 그럼 t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가 어려? 두 근이죠. 얘도 이제 x건이니까 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라고 쓰지 마시고 얘가 2랑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천천히 x는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 정답은 2로 결정이 나겠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조금 더 괜찮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2야? 3이지. 그렇지, 3이지. 그래서 요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요 흐름을 좀 잘 갖고 가셔야 돼. 저러니까 저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지금 여기 얘들아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0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놓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답이 좀 자꾸 이상하게 나오죠. 그냥 풀었을 때. 자, 그래서 요거 1000으로 고쳐본 다음에 답 맞으면 그냥 안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틀린 친구들을 한번 봅시다. 얘도 지수로 볼 수 있는데 얘들아, 첫 번째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기본적으로 아까 뭐 하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x에 뭐부터 대입하자고? 첫 번째 1부터 대입하자니까. 얘들아, 1의 막 제곱이죠. 그럼 1의 2제곱은 1000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1은 될 수 없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하다 해서 두 번째는 위에 로그가 있으니 내가 양변에 로그를 달아주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 쟤를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자, 로그에 x의 2 빼기 로그 x가 될 거고 얘는 로그에 x제곱분의 1000이 나온다. 요 정도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로그 성질로 이용해 잘 계산해주면 자, 얘는 그대로 다 분자로 내려올 거니까 2 빼기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겠죠. 얘는 자, 분수는 나눗셈이니까 뭘로? 빼기로 쪼개지겠죠. 3 빼기 2 로그 x가 될 거야. 범위와 변수인데 범위는 모든 실수가 나올 거니까 t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대로 대입해볼게. 2 빼기 t 곱하기 t는 3 빼기 2t니까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는 1 아니면 3이겠죠? 그럼 또 해니까 또 1하고 3 쓰면 없죠? 당연히 x 거니까 얘가 1 또는 3인 애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이죠? 그럼 10에 1제곱과 10의 세제곱이니까 10과 100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얘들아 아까부터 내가 또 진수 조건을 또 안 따지고 있네. 당연히 진수는 0보다 크다 해서 계속 따져가는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에 대한 것들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도 뭐 일단 1부터 좀 비교를 해볼까? 자, 밑이 1일 때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x가 1을 대입했을 때 2 로그 2랑 3 로그 3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당연히 얘들아 같을 수가 없겠죠. 그쵸? 애초에 2 로그 2랑 3 로그 3은 같을 수가 없어. 그치?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은연 중에 그냥 얘를 넘겨서 푼 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진수 조건 따로 없죠? 왜요? 그냥 로그 2, 로그 3이 됐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저 로그를 내가 끄집어 내릴 거니까 이제 두 번째 정보가 로그를 씌우자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 로그 2x에 로그 2가 되겠고 얘는 로그 3x에 로그 3이 될 거야. 그래서 자, 얘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차근차근 처리 좀 해봅시다. 자, 얘는 분자로 떨어질 거니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2x가 되겠죠. 자, 얘는 로그 3 곱하기 로그 3의 x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또 마찬가지 얘들아. 지금 진수에서 얘네들이 곱하고 있죠. 2 곱하기 x, 3 곱하기 x니까 얘도 쪼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있죠. 자, 일로 올라올게. 자, 그럼 봐봐. 로그 2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x겠죠. 자, 얘는 로그 3 곱하기 로그 3 플러스 로그 x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럼 얘들아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x로 정리하고 y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따져보자.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로그 2가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x야. 둘 또 더하면 안 돼. 또 막. 자, 얘는 로그 3의 전체 제곱에 로그 3 곱하기 로그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본인들이 좀 맞추고 싶은 대로 맞추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얘를 넘겨주시고 얘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럼 볼게요. 얘는 로그 2의 제곱 빼기 로그 3의 제곱은 자, 얘 넘겼으니까 로그 x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3에서 로그 2를 뺀 이 친구와 로그 x가 될 거야. 따라오고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근데 봐. 얘 합차잖아. 얘 합차면 얘는 로그 2에 더하기 로그 3 그리고 로그 2 빼기 로그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 친구 약분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살아남겠죠. 그래서 자, 그럼 로그 x는 끝났어. 로그 x는 자, 얘네 둘 더하시면 로그 6이죠. 근데 얘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6이야.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로그 6과 로그 x가 똑같을 거니까 x는 뭐다? 6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야, 이거 봐봐. 되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지만 식이 복잡해지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런 문제도 이제 어떻게 나오냐? 되게 쉽게 보이지만 안 풀릴 것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나 조금 이제 당황하는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는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연립방정식은 그냥 치환만 잘하시면 되겠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로그기 때문에 진수 조건만 잘 따지면 되는데 당연히 얘들아 x랑 y가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양수 조건을 생각을 하시면서 가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좀 따져봅시다. 그럼 얘들아 정리부터 좀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만 정리하면 되겠다. 얘는 지금 2 로그 2의 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위아래 봐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더하기 빼기네. 그럼 둘이 뭐 한다?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해보자. 자, 얘네들이 더하면 3 로그 2x가 둘이 더했을 때 12가 나오니까 로그 2x가 뭐죠? 4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x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나오는 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잘 볼게. 얘들아, 로그 2의 x가 4라는 건 얘가 4라는 거네. 그럼 얘가 1이 되어야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동시에 로그 3의 y가 뭐라고? 1이라고. 그럼 y는 뭐야? 3이잖아. 그러면 이때 알파, 베타가 x랑 y니까 둘의 합을 구할 거니 정답은 19로 계산하시면 되고 치환만 잘하시면 되겠다. 요 정도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문제는 다시 연립방정식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을까? 그치?
본인들이 치환을 하려고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로그의 특징 하나 또 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x랑 y는 둘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쓴 이유는 진수 조건인데, 근데 얘들아, 단 알파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다시 얘들아, x는 1보다 커야 되고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바꾸고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이제 잘 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자. 얘들아, 지금 당연히 로그 2x랑 로그 3y는 너무 괜찮아. 근데 얘가 문제죠. 자, 요거 필기 하나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봐봐. 우리 로그에서 곱하기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뭐? 그래, 밑변환이죠. 자, 밑을 선생님이 뭘로 맞출 거냐면 10으로 맞춰볼게. 10. 잘 봐. 이제 나중에 얘들아 이걸 듣고 적용만 시키면 돼요. 자, 밑을 10으로 바꾸면 로그 3분의 로그 x야. 그 다음 곱하기, 자, 로그 2분의 로그 y야. 그래서 그래서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 선생님이 자꾸 개념을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래요? 자, 이거 있어 없어라고 물어보죠. 왜? 문제에서 쓰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얘들아 그럼 보세요. 너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 했을 때 내가 얘를 3분의 1 곱하기 2분의 5랑 해도 그러니까 밑에를 자리 바꿔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을까? 밑에만 로그 2랑 로그 3으로 바꿔서 풀면 다시 봐봐. 내가 얘를 로그 2분의 로그 x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로그 3의 로그 y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를 다시 합치게 된다면 내가 얘를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3의 y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그냥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겠구나. 곱하기는 왜? 밑변환 성질로 의해서. 그래서요. 그럼 자리 다 있으면 얘들아 봐봐. 바로 치환해볼게 그냥. 자, a 빼기 b가 마사야. 그리고 a, b가 5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a는 로그 2x고 b는 로그의 3의 y가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요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을 잘 필기해 놓고 나중에 또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1차랑 2차가 나왔죠. 얘들아 이런 걸 2차라고 하는 거야. 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정리해서 대입할 거니까 얘를 a는 b 빼기 4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b 곱하기 b 빼기 4가 5가 되니까 자, b 제곱 빼기 4b 빼기 5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따라서 b가 뭐야? b는 5랑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a는 자, b가 5면 a는 1이고 자, b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봐봐. 식이 두 개나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뭐라 줬어? x가 1보다 크다라고 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자,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로그 2의 x는 뭐보다 크다? 양수다라고 줄 수밖에 없지. 다시 한 번 더 그림 그려준다. 봐봐. 일단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1이 여기 있죠. 1보다 큰 쪽은 여기니까 당연히 양수만 나올 거고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얘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수니까 얘 안 되겠네. 얘가 음수잖아. 그래서 그럼 끝났어. 자, 그럼 b는 로그 3의 y였으니까 로그 3의 y가 5죠? 그럼 y는 3의 5제곱이 될 거고 자, 얘는 로그 2의 x니까 x는 2가 되겠죠. 2의 1제곱이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요? 둘의 합을 구하래요. 자, 3의 5제곱은 얘들아 243이죠. 그럼 243에서 2를 더할 거니까 245가 나오겠다. 이 정도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얘들아 이 주황색 중요해? 얘도 중요해요. 알았죠? 왜 굳이 알파가 1보다 크다라고 줬을까를 자꾸 고민하면서 풀어내시는 것도 좋다.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해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중복된 거를 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겠죠? 자, 얘들아 연립방정식의 두 연립하기 전에 당연히 뭐부터? 진수 조건부터 잘 따지고 들어갑시다. x, y는 무조건 양수만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잘 보면 얘를 잘 계산해봐. 로그 2의 xy로 계산할 수 있고 얘는 로그 2의 xy가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로그 2xy랑 얘랑 똑같다는 거 얘들아 뭐야? 로그 2의 xy로 묶었을 때 얘는 얘 넘길 거야. 그럼 로그 2의 xy 빼기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묶어낸 거죠. 그럼 x가 뭐 아니면 뭐야? 0 아니면 얘가 0 아니면 얘가 1, 얘도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럼 해볼게. 얘들아 얘가 0이 되려면 xy는 1이 되겠죠. 또는
xy는 2가 되겠죠. 됐어? 자, 이제 두 개 나올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xy가 1이면, 잘 봐. xy가 1이면, 자, 이제부터 우리는 1학년 때 배운 걸 좀 쓸 거야. 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합과 곱,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얘 봐봐.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는 9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합과 곱으로 표현하는 걸 대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합과 곱. 얘들 합과 곱하면 또 뭐가 생각나지? 그렇죠. 근거계수예요. 자, 근거계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합과 곱을 이용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뭐다? 얘들아, 여기 xy가 1이니까 넘어갔으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자, 케이스 두 번째 볼게. 자, 케이스 두 번째. 그럼 얘들 똑같아. xy가 이번엔 2가 될 거야. xy가 2가 될 거야.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13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나올 거고, 얘는 x 플러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오면서 근이 x랑 y 합과 곱이 나오기 시작했다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빨리 풀 수 있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자, 선생님, 저 이렇게 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얘들아,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x는 y분의 1을 대입해서 푸는 거야. 4차로.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합 줬죠? 그럼 얘는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자, 내가 이제 변수를 t라고 잡을게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울 건데, 자, t 제곱에 두근의 합이 얘죠. 그럼 뿔마 루트 11의 t에 플러스 1은 0이야.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해볼게. t 제곱 뿔마 루트 13t 플러스 2는 0이야. 자, 그때 그는 x랑 y가 되겠죠. 얘도 그는 x랑 y가 될 거야. 그럼 잘 볼게요. 얘들아, 두근의 합이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니까 두근의 합은 무조건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아니죠.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누구 탈락이야? 마이너스 탈락. 너 마이너스 탈락. 너 x 플러스 탈락이지. 왜? 두근의 합이 플러스니까. 그럼 얘도 너 마이너스 탈락. 그럼 너도 플러스 탈락. 그럼 몇 개 나오겠어? 일단 당연히 여기서 쌍이 2개 나오겠죠. 여기서 두 쌍의 근이 나오고 얘도 두 쌍의 근이 나올 거야. 왜? 얘들아, x가 뭔가 알파가 나오면 다른 거는 뭐 베타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면 알파가 나오겠죠. 얘도 알파가 나오면 베타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면 알파가 이게 나오겠죠. 총 4쌍이 나오니까 정답은 답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대칭식 하나 좀 기억을 해둡시다. 고1 과정이라 그래요. 고1 과정이라. 그래서 고1 과정이라 복습 겸 넣어놨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4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그는 x 거니까 알파 베타를 놓은 다음에 오케이, 알파 베타가 뭐다? 4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거 꼭 써주시고 시작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틀리죠. 자, 근데 얘들아, 딱 봐도 로그 2x를 선생님이 뭐 할 것 같아? t로 치환하겠죠. 자, 그럼 치환했을 때 당연히 t는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로 바뀌겠죠. 알파 베타를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그럼 t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t 제곱에 빼기 kt에 플러스 5가 0이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두근의 곱을 줬다는 건 알파 베타를 줬다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희한한 짓 해. 또 막 1분의 5예요. 막 그러면 안 돼. 나한테 준 건 알파랑 베타의 곱, 곧 진수의 곱을 줬으니까 여기서 뭐 갖고 가야 돼? 그렇죠. 두근의 합 k가 로그 2의 알파 베타다라고 주는 거 아닐까? 왜? 나한테 준 게 알파 베타니까. 그래서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얘는 로그 2의 4니까 정답은 k가 2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걸 쓰세요. 흔적을 남겨서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들아 까먹어. 그냥 무지성으로 쭉 간다니까. 가다가 두근의 곱이라며 그럼 오지 이러고 틀린다고.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잘 받아 적으셔야 돼요. 알았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도 우리 아까 앞에서 10몇 번대에서 나왔었죠? 자, 지수 모양을 보고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때도 마찬가지. 근을 알파 베타라고 줄 수 있겠죠.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했으니까 x 거야. 자, 갑니다.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당연히 1부터 넣어봐야 되겠죠. 그럼 1의 0제곱은 1, 16은 16. 둘이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다 라고 풀고 넘어가면 돼. 이해는 안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 요거 지수를 끌어내려야죠. 저 로그를 끌어내리셔야죠. 그러면 양변에 뭘 붙인다? 그렇죠. 로그 2를 붙인다. 그러면 x에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16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를 잘 정리만 해보시면 얘를 빨리 끌어내려야죠. 분자로. 그러면은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다시 곱하기잖아.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쪼개서 로그 2의 16은 4가 될 거고 로그 2의 x제곱은 플러스 2 로그 2의 x로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내가 뭐 할 것 같아? 로그 2x를 t라고 잡을 거고 그때 t는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로 잡을 거야. 왜? x를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썼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t제곱에 자, 넘길게.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4가 0이야. 오? 봐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잘 봐야지. 자,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네 둘이 곱하라고? 그럼 로그에서 쟤네 진수의 곱은 더하기로 되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 2가 되겠고 그게 로그 2에 자, 둘이 더할 거니까 알파 베타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뭐다? 4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지금 21번하고 22번 다 무슨 문제야? 근과계수의 문제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보여줄 거니까 잘 복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그 앞에 밑줄 좀 칠까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첫 번째, 1 빼기 로그 2의 k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게 만약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1차 방정식. 어차피 다 없어지겠네. 그치? 다 없어지면서 그냥 상수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이거니까 k는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없냐면 2가 될 수도 없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봐봐.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왜? 진수 조건 만족하라고. 그래서 근데 누구 빼고? 2 빼고. 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중근인데 x에 대한 중근이니까 그치? 그럼 그냥 판별식 때리면 되겠죠? 자, 짝수 판별식 때려봅니다. 자, 얘는 로그 2에 k 빼기 1에 전체 제곱 빼기 플러스가 되겠죠? 1 빼기 로그 2에 k가 되겠다. 자, 그럼 얘들아 이게 0이 되면 되는 건데 여기 또 튀어나온 친구 있어. 그러지 맙시다.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딱 부호가 반대니까 그냥 이렇게 볼게. 얘는 그냥 로그 2의 k 빼기 1로 묶어. 그럼 뒤에는 로그 2의 k 빼기 1이 남고 여기 빼기 1이 남겠죠. 그렇지? 하나만 남겠지. 빼기 1로. 왜? 부호 바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다시 k는 뭐가 되거나 k는 2가 되거나 또는 여기서 2니까 k는 4가 될 수밖에 없죠. 로그 2의 k 빼기 2가 0이니까. 그래서 근데 누가 안 된대? 2가 안 된다며. 그럼 답은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겠어? 자, 이제 무작정 뭐 시험하지 말고 얘들아 관계를 좀 보세요. 관계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부터는 로그 부등식 문제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 부등식이랑 똑같아요. 밑의 조건에 따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또 진수 조건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로그니까 진수 조건부터 따지게 된다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 x가 1보다 커야 되겠고, 자,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2분의 3보다 커야 되겠다까지는 바로 구할 수 있고, 둘의 공통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수익선 그려보면서 가셔야 돼. 자, 그럼 얘들아 다 합쳐볼게. 얘들아 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막 이상하게 처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처리해봅시다. 계산하기 전에 로그 3에 x 빼기 1을 하고 그냥 전부 다 이항을 하세요. 로그 3에 3분의 2x 빼기 1 플러스 1 여기까지 괜찮겠지. 또 막 저 계산하다가 얘들아 번분수 나오고 막 분수 나오니까 싫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그럼 얘가 1은 뭐야? 로그 3에 3이니까 둘이 정리하면 되겠죠. 자, 밑이 양수죠. 뭐래니? 양수가 아니지. 증가함수죠. 그러면 부동방향 그대로 가고, 그러면 x 빼기 1이 크대요. 자, 얘네들이 곱하면 2x 빼기 3보다. 그럼 x는 뭐보다? 2보다 작다가 나올 건데, 저 진수 조건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준다면
2분의 3보단 크고 2보다 작다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알파, 베타는 각각 예로 결정들이 나겠죠. 그럼 둘이 곱하라니까 정답은 뭐예요? 3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저거 막 계산하지 말고 그냥 넘겨서 밑 비교하고 부등호 방향 조심하시고 진수 조건 조심하시고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25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부등식이죠. 밑을 좀 맞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밑을 맞춰볼게요. 당연히 선생님이 말했죠. 선생님 밑을 뭘 좋아한다고? 증가함수인 걸 좀 좋아해요. 왜? 부등호 방향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자, 그 전에 당연히 진수 조건. 자, 얘가 0보다 클라면 얘들아. 얘는 이미 양수죠. 그럼 얘만 양수가 되면 되니까 1보다 크고 얘는 x가 7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1부터 어디까지? 7까지라는 진수 조건으로 따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볼게요. 얘들아, 역수지? 그럼 마 1을 내립시다. 그럼 마이너스 2 로그 3의 x 빼기 1이 될 거고, 자, 이 친구도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7 빼기 x로 바꿔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2를 올릴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죠? 로그 3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밑이 증가함수니까 누구랑? x 빼기 1의 전체 제곱과 7 빼기 x만 잘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7 빼기 x보다 커야 되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0보다 크다. 나오겠죠? 이제 한 번만 다시 그려줄게. 자, 아래로 블록이야. 자, 근이 뭐랑 뭐야?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얘보다 위에니까 여기가 될 거야. 자, 그럼 x는 마 2보단 작아야 되고 또는 3보다 커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음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들의 공통범위는 3부터 어디까지? 7까지인데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정수들의 합을 구할 거니 4, 5, 6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5가 나오겠다가 끝이 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오늘 지수도 하고 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안에 있는 유형들 한두 개 빼고는 다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절대 틀릴 일 없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고생 많았고요. 오답 좀 제발 하고 가세요. 알겠죠?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